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은어 같은 것들인데 이게 은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서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단어들도 굉장히 많아요. 쉬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도 있고 아니면은 대충 느낌은 아는데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모르시는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도 같이 드릴 테니까 중간중간 아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임장 다니실 때도 이런 단어를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하나에 다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불이니. 뭐 딱 단어에서 느낌이 오죠. 부동산의 어린이. 네, 주린이는 주식의 어린이, 뭐 이런 합성어 같은 겁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최근에 뭐 작년에 재작년에 상승장 때 불이니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부동산들이 화랑이 되니까 잘 모르셨던 분들,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제 부동산에 뛰어들고 이것저것 처음에 공부를 하시던 그런 초보자분들을 불인이라고 칭합니다. 주담대, 뭐 이건 많이들 아시겠죠?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집을 사면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데 이걸 주담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은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도 많이 쓰고 뉴스나 이런 데서도 주로 많이 쓰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들입니다. 임장, 임장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임장이라고 하는 거는 현장 답사 활동이라고 하는데 현장에 임하다, 이것의 줄임말입니다. 현장을 임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물건을 사기 전에 관심 있게 뭐 인터넷으로 보시기도 하지만 현장을 가서 보시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거를 임장이라고 합니다. 주임사,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이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를 놓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임사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 주임사를 유지를 해야 되고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대료를 5%씩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주임사라고 합니다. 일임사, 이 주임사랑 조금 다른데 일임사는 이제 일반 임대사업자의 약자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임대사업자를 칭하는 겁니다. 주임사랑 약간 내용이 달라요. 마통, 마이너스 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통을 뚫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은행에서 마통 뚫어서 뭐 마통 1억이면은 그 1억 한도 내에서 돈을 꺼내서 쓰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주복,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고 1층이나 2층에 상가들이 들어와 있어요. 뭐 일반적인 아파트는 용적률이 뭐 250, 300 이런 게 많은데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7, 800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건물이 일반적이고 아래는 편의시설들이 입주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장점은 아무래도 상가가 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입지적으로 주거하기에 굉장히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하기 편한 부분이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약간 어수선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주상복합 아파트, 주복이라고 합니다. 초품화는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초품화라고 합니다. 이거의 가치가 굉장히 크죠.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애들 학교 보내는 거를 멀리 보내는 걸 기피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가까이 있는 학교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신조어들이 생겼습니다. 이거에 뭐 자매품으로 중품화, 고품화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말은 아니죠. 초품화만큼 귀하지는 않습니다. 추분, 이제 추가 분담금이라고 하는 건데 정비사업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내야 하는 추가 분담금입니다. 몸테크, 실거주를 하면서 오를 때까지 몸으로 버티기.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집, 약간 오래된 집들을 재개발하기 앞두고 들어가서 본인이 살면서 재테크를 하는 것을 몸테크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본인은 불편하지만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조금 참고 재테크를 한다. 몸으로. 이런 것을 몸테크라고 합니다. 오래된 구축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다운계약, 다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법인데 매물가보다 낮게 실거래를 신고를 하는 겁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양도세 같은 것들을 덜 내기 위해서 다운계약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5억에 산 물건인데 10억에 거래를 했는데 8억에 했다고 거짓말로 신고를 하고 3억에 대한 차익에 대한 양도세만 내는 겁니다. 이것을 다운계약이라고 합니다. 업계약, 매물가보다 높게 실거래를 신고하는 겁니다. 다운계약이 반대죠. 공투, 공동투자, 이거는 뭐 지분을 나눠가지고 공동 명의로 해서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니까 2억짜리 물건이 들어갈 게 있는데 나는 1억밖에 없어. 그러면은 친구랑 같이 1억씩 같이 해서 나중에 이익을 나누는 그런 방식의 투자를 공투라고 합니다. 구축, 오래된 아파트, 이건 뭐 다들 아시죠? 구축입니다. 구축 반대는 신축이 있겠죠? 대장, 그러니까 대장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거 주식에서는 뭐 대장주라고 하죠. 그 주변의 시세를 끌고 가는 가격과 상승의 거래를 주도한 아파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장 아파트는 역세권, 초역세권에 있는 경우가 많고
많고 신축이 많고 세대수가 많은 경우가 아무래도 대장 아파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 빨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미안이 있고 스위첸이 있다. 뭐 스위첸에 비하를 하는 건 아닌데 어찌됐건 레미안이 있고 스위첸이 있고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레미안이 대장 아파트가 되겠죠. 이런 거를 대장이라고 합니다. 떡상, 이건 다들 아시죠? 급상승했을 때 떡상이라고 하고, 떡락은 떡상의 반대죠. 폭락을 하면은 떡락이라고 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떡을 좋아하는 나라라서 그런가. 아무튼 떡상, 떡락이라고 합니다. 급락보다 뭔가 더 느낌이 강하긴 한 것 같아요. 떡락, 뚜껑. 이게 뚜껑은 재개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땅 지분이 없음에도 재개발 입주권이 나오는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에요. 뭐 살긴 사는데 이 사람의 지분이 없는 거예요. 집을 어거지로 지어놓고 대충 이제 뭐 산동네 같은 데서 집을 지어놓고 사는 건데 지분이 없는 그냥 무허가 건축물인데 이거에 대해서 재개발을 했을 때 입주권이 나오게끔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뚜껑이라고 합니다. 통건물, 보상금과 입주권을 모두 파는 경우를 통건물이라고 합니다. 찍기, 싸게 나온 물건을 중개인이 계약한 다음에 고객에게 되파는 방법입니다. 중개인이 그 양도 차익을 보려고 이런 거를 많이 하죠. 상투, 이것도 주식에서도 많이 쓰는 말인데 최고가에서 구매한 다음에 팔지 못한 상태를 상투라고 합니다. 요즘에 상투 잡히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신고가에 구매하신 분들이죠. 언제나 신고가는 갱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조금 기다려 보시면 다들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하, 모델하우스의 약자입니다. 모델하우스, 집을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홍보를 하는 건데 요즘에 모하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모하 뭐 무슨 오픈 해가지고 문자도 많이 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분양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모하 볼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약자입니다.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예전에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원룸, 그러니까 방 하나 있고 옆에 주방이 같이 붙어 있고 화장실만 조그맣게 딸려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주택법이 조금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규제들도 많이 생겨나고 강화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 모양을 지어놓고 오피스텔이라고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파트만큼 오피스텔도 거래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런 것들을 오피라고 칭합니다. 주거용 오피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은 원래는 이게 상업시설입니다. 오피스텔은. 근데 집처럼 지어놔서 상업시설에서 거주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주거형 오피스텔입니다. 네, 프리미엄의 약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산 물건이 2억이 되면은 그 1억의 차익이 생겼는데 그 1억의 차익을 현금으로 받을 때 P 1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P는 프리미엄입니다. 초피, 초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하는 경우에 주변 시세는 뭐 예를 들어 8억인데 7억에 분양했다 그러면은 안전마진이라는 게 1억이 발생하잖아요. 이래서 그때는 보통 초반 프리미엄이 1억 정도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거래가 되는 분양권이라고 하면은 7억에 분양을 받고 8억에 거래를 바로 합니다. 근데 그걸 또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를 초피라고 합니다.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입니다. 요즘에 마피가 나는 곳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분양한 것보다 시세가 떨어졌을 때 마피를 한다. 뭐 마피 1000이다 이러면은 1000만 원을 오히려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마피 1000이면 1000만 원을 돌려주고 분양권을 계약을 하는 겁니다. 마피, 무피, 피가 없습니다. 집을 다 지었는데 시세가 오르지 않았어요. 이러면은 무피의 거래가 되는 겁니다. 분양가 정도의 가치로밖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줄피, 선착순으로 줄을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았는데 부동산 같은 데서 줄을 섰어요. 분양을 할 때. 줍줍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초피 같은 게 발생을 하는 단지다 보면은 무조건 사면은 이익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줄을 서는 게 또 돈으로 거래가 됐었어요. 그래서 500만 원 이렇게 돈을 현금으로 주고 줄을 대신 서주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줄피가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불법입니다. 특공, 특별 공급입니다. 뭐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빼둡니다. 사회적 약자라든가 아니면 특별 계층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정 부분 분양에 대한 것들을 할애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정을 하는 것을 특공이라고 합니다. 일반 분양의 약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100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이 집을 지어서 200가구를 만든다고 가정을 할게요. 200가구의 아파트를 만들면은 우리가 살던 집의 100가구는 우리가 들어가서 100이 채워지는데 나머지 100은 비어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가구를 채우는 방식이고 이것을 일반 분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발, 이거는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당첨자 발표를 당발이라고 합니다. 보통 뭐 당발이라고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예당, 예비 당첨입니다.
일반 분양이 5개가 나왔어요. 근데 5명이 당첨이 됐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 계약을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뭐 사정이 안 되면 계약을 안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분들에게 청약 당첨의 지위가 넘어갑니다. 그럴 때 그 순서를 6, 7, 8 이런 식으로 예당을 정합니다. 예비 당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입니다. 이것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10억짜리 물건을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10% 계약금을 보통 일반적으로 내고, 그러니까 1억의 계약금을 내고 60%의 중도금 대출을 일으켜서 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 데는 뭐 건설 자재도 필요하고 인건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중도금 대출로 60%의 돈으로 할애를 해서 짓는 겁니다. 그것을 중도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집단으로 대출을 하는 거고 아무래도 물건 담보 성격이 좀 있는 거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다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중도금 대출. 그리고 이 집이 다 지어졌을 때는 나머지 30%, 아까 10이랑 60이었죠? 그럼 나머지 30%를 잔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거를 잔금 대출이라고 하는 건데, 잔금은 30%만 받는 게 아니고 중도금 대출은 잔금 때 다 상환을 해야 돼요. 60% 냈던 거는 다 상환을 하고 나머지 90%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출을 받는 것을 잔금 대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융자 없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옵, 기본 옵션, 그러니까 집을 사면 옵션들이 자동차처럼 옵션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집을 살 때도 이제 그런 것들에 옵션을 넣지 않는 경우를 무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기본 아파트도 기본 오피스텔도 무옵들도 다 잘 나오니까 무옵들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는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도 옵션으로 많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기본으로 그런 것들도 포함시켜서 분양을 해버리기 때문에 무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풀옵션, 이건 뭐 무옵의 반대죠. 옵션을 다 넣는 경우. 물딱지, 동호수 발표 전 당첨된 특별 공급 분양권입니다. 물딱지. 줍줍, 이것도 많이 아시죠? 미계약된 무순위 분양권을 줍는 행위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고, 계약을 하는데 100가구를 모집하는데 계약이 100가구가 안 됐어요. 뭐 95가구가 계약이 됐다 치면은 5가구가 남았을 거 아닙니까? 이 5가구에 대해서 선착순 등이나 뭐 그런 방법으로 나머지 분양들을 하거든요. 가서 줄을 서면은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줍줍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줍는다 의미가 있는 거죠. RR, 로얄동 로얄라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은 좋은 동이 있어요. 뭐 뷰도 좋고 뭐 해도 잘 들고 방향도 좋고 이런 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을 로얄 동이라고 하고, 로얄 라인은 같은 동이라고 해도 타입이 다 다르거든요. 타입도 다르고 그 동 안에서도 뭐 뷰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로얄 라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로얄 동, 로얄 라인을 RR이라고 합니다. 떴다방, 이동식 불법 중개업소죠. 분양하는 데 가서 보면은 떴다방들이 많이 나와요. 부동산 분들이 잠깐 문 잠그고 나와서 뭐 명함도 돌리고 뭐 이것저것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걸 떴다방이라고 합니다. 야장, 당첨자 발표 일밤 열리는 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닙니다. 원장, 작년에 원장 거래가 되게 많았었어요. 분양 주최 측에서 몰래 빼내서 파는 분양권은 원장이라고 하는데, 일반 분양을 100개라고 한다고 하는데 일반 분양을 뭐 80개만 해놓고 20개를 빼놓는 겁니다. 그래서 20개는 시공사에서 뭐 자기 아는 사람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따로 돈을 좀 받고 분양권을 판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이거를 원장이라고 합니다. 깜깜이 분양, 홍보 없이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을 하려면은 신문사에도 공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죠. 인기 없는 신문사에다가 구석의 한 면에다가 살짝 공고를 해놓고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만 몰래 모집을 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양을 하는 방식을 깜깜이 분양이라고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많이 이루어졌었죠. 청무피사, 청약은 무슨 피주고사, 예전에 당첨되기 힘들 때 많이 있었던 말이죠. 요즘에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자, 대팔대사, 대충 팔고 대충 사, 이거는 요즘에는 해당 안 되는 말이죠.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못난이, 안 좋거나 구박받는 층호, 못난이 물건들이라고 하죠. 가격들이 일반적으로 조금 싼 그런 물건들인데, 못난이. 초코화, 이것도 잘 안 쓰는 말인데, 초등학교가 바로 코앞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초품화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거죠. 초코화. 총알, 총알이 마련됐다, 뭐 돈이죠. 총알. 요즘에는 총알들을 많이 모으고 계신 것 같아요. 역세권, 지하철역 앞에 있는 걸 역세권이라고 하고, 숲세권, 숲이 앞에 있는 곳을 숲세권이라고 합니다. 숲세권을 선호를 많이 할까요? 역세권을 선호를 많이 할까요? 전 개인적으로 지하철 탈 일이 별로 없어서 숲세권을 좀 선호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역세권이 훨씬 좋긴 합니다. 대중적으로 역세권을 더 많이 선호를 합니다. 물론 둘 다 있으면 정말 좋죠. 몰세권, 대형 쇼핑몰을 품고 있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살기 편하고 좋은데 약간 산만한 느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주상복합 아파트가 몰세권이 좀 많은 편입니다. 백세권, 백화점 인근, 그러니까 몰세권의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것 같아요. 백화점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백세권이라고 합니다. 슬세권, 슬리퍼 같은 거를 신고 편의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역세권이나 뭐 몰세권, 백세권 이런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슬세권. 이것도 잘 안 쓰는 말이긴 합니다. 어디 가서 슬세권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만 아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이 아는 말도 하는 것도 좋은 거니까 이런 거는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슬세권. 이거는 얘기가 많죠.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는 곳을 슬세권이라고 합니다. 스타벅스가 있다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스타벅스는 아무데나 입점을 시키진 않거든요. 유동인구가 보장되어 있는 곳에만 입점을 하고 있거든요.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동네가 활성화되고 좋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1층에 스타벅스를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벅스를 유치했는데 뭐 안타깝게 이디야가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좀 의미가 없어지죠. 스타벅스가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학세권, 학원과 학교가 근처에 많은 곳을 학세권이라고 합니다. 대치동도 그런 경우가 되겠고 목동 같은 곳도 그런 학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아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공부하는데 도움도 되고 여러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고 좋은 투자, 성공하는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